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CS 윈드의 미국 공장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행정부의 최대 성과라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미국 서부주를 순회하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행정부의 성과를 선전하고 기후변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CS 윈드는 세계 최대의 풍력 공장이 될 것이라며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모두 우리가 창안한 청정에너지법에 주목했고 이러한 이유로 투자를 위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장에 대한 투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자금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죠.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CS 윈드 미국 공장을 주목한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콜로리아주 근방 푸에블로에 위치하고 있는 CS 윈드 공장은 현재 세계 최대 풍력 타워로 불리는데요. 여의도 면적인 89만 평보다 큰 약 3.3제곱킬로미터의 공장 부지는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 현대자동차의 몽고메리 공장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죠. CS 윈드가 이곳에서 만드는 타워는 풍력 발전기의 핵심 구성 요소인데요. 터빈사들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여태껏 타워를 아웃소싱 해왔는데 CS 윈드는 현재 이 타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 중 한 곳이면서 타워 생산 용량도 세계 최대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생산 규모를 추가로 늘리게 된 데에는 지난해 8월 미국 IRA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CS 윈드는 2021년 6월 베스타스로부터 이 타워 공장을 인수했고 지난해 IRA가 극적으로 통과되자 재빨리 증설을 결정했습니다. 6억 달러를 투입해 202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생산 용량을 총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IRA로 미국의 풍력 발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IRA 세제 혜택을 CS 윈드도 받을 수 있어서죠. 이미 미국 육상풍력 타워 시장의 40%를 점유한 CS 윈드는 증설이 끝나는 시점쯤 점유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푸에블로 소재 CS 윈드 미국 법인에서 열린 공장 증설 기공식에서 이번 투자가 지역사회와 풍력발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냈죠.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와 니콜라스 그라디사르 푸에블로 시장 등 주요 미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는데요. 그들은 특히 이번 증설이 콜로라도의 경제와 일자리에 끼치는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약 8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CS 윈드의 미국 법인 인력도 약 1,500명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아울러 미 정부 측은 CS 윈드의 투자가 콜로라도주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요금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환영했습니다. 미 정부가 IRA를 만든 취지를 반영한 관점인데요. 폴리스 주지사는 청정에너지 경제가 만들어지고 매우 저렴한 전기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처럼 IRA의 훈풍을 타고 생산성이 2배 이상 증가한 CS 윈드, 청정에너지,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내수 증진까지 마치 눈앞에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의 타워를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런 타워들이 있어야 그 발전소, 발전기와 연동을 해서 결국 해상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의 굉장한 공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한다. 이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켜올릴 만하고 권장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칭찬, 뭐 립서비스도 있는데 결국 칭찬 같은 칭찬을 하지 않았냐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기업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밸류를 주고요. 이런 밸류를 주는 것에 따라서 시라든지 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한 격려가 많이 있다는 거를 일단 이해하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해상풍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두고 봐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이 태양광 발전하고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왜 해상풍력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육상풍력은 소음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소음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다음 공간 차지하는 것들, 지역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약 대형 터빈의 기술 발전 등 혹은 프로젝트 규모 증가로 해서 약간 공급이 좀 부족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한 10%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뭐 30기가와트, 2050년까지 110기가와트로 해서 해상 풍력을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해상 풍력을 만드는 발전기라든지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은 뭐 글로벌 공급망 분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미국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교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류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내에 어떤 풍력 생산 시설이라든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발전 설비 같은 것들을 흔히 말하는 공급망 전체를 미국 내에 들여오는 게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한화라든지 CS 윈드 같은 데서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면서 미국 에너지 전환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국 이런 에너지 전환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많이 쓸 거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도하는 가격 비용 저하 그리고 미국 내 수요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